자, 트렁크라는 책은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성적 상승의 과정을 한 나무의 성장 과정에 빗댔다고 했죠. 트렁크는 그 가운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렁크에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빈칸 추론 순서대로 문장 삽입은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잘 하셔야 되고, 특히 마스터키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 흐름을 따지는 거는 빈칸 추론에서 가장 어렵게 공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중심 내용이 뭐가 될 거다, 중심 소재가 뭐고, 이런 거에 있어서 장악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연쇄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국어, 화작과 비문학에서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죠? 이번에 국어 미쳤죠? 1컷이 85, 84?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올해가 불수능이었잖아. 너네가 물수능일까봐 걱정이 심히 듭니다. 왜냐면 제가 불과 물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 불은 201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혹여나 23학년도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요. 일단 올해는 제가 예측을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어요. 국어가 불이고 영어가 무리겠지 했는데 영어도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5에서 8% 정도가 나온다고 1등급이 지금 얘기하는데,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문제를 아직 못 풀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빨리 풀어보고 70분 제곱 다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만큼은 저는 심지어 70분 제곱 OMR 카드까지 끼고 풀거든요. 그래서 생경하게 풀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리뷰해 줄게요. 자, 그래서 트렁크 앞에 다 읽으셨죠? 그 앞에 읽은 내용은 결론은 뭐냐? 트렁크에 있는 문제는 총 주장은 근데 뺐어요. 주장은 너무 쉬우니까. 주장, 요집, 주제, 제목, 그 다음에 40번 문제, 요약 문제입니다. 이 5개의 문제 유형은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선지나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나 보기를 먼저, 특히 40번은 요약 문제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 지문이 어떤 소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간파하고 읽으셔야, 그래야 빠른 추론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이따 쭉 문제 보면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마 쭉 보셨을 거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아마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이 교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나갈지 한번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해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 한 문제에서 총 지문,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면, 2페이지죠. 2페이지씩 할애를 하고 있는데, 앞에는 문제가 써 있잖아. 그리고 가끔 뭐 선지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앞에는 내가 수능 때 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실전에서 이걸 만났을 때, 그래서 실전에서 만났을 때 답을 내가 이걸 5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5번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근거를 어떻게 찾았는가, 이런 걸 연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해석이 제대로 돼야겠죠. 그래서 문장 해석은 제가 일단 스탠다드로 다 잡아놨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난 이것도 안 읽혔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밑에다 여백에다 따로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웬만하면 제가 다 솎아놨기 때문에 제 걸로 그냥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올해까지는요, 제가 강조하는 게 여기에요. 나머지도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우선순위 매기라 할 건데, 예를 들어 1번은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 중이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 다 읽히고 답도 풀었고 문제 없다 라고 하면 중이나 하로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뭐를 복습하냐? 요거 문장은 꼭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아놓은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하시고요. 그래서 체크가 항상 3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당분간은 이거 복습을 숙제를 내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월요일까지 시드 리딩 부스터 하랴, 시드 베이직 하랴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어서, 내가 부스터 어차피 개별 첨삭할 때 시간이 비잖아. 그때 복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마 복습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제가 원래는 이거 일일이 다 밑에다 쓰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다소 인권 유린적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눈대중으로 하세요. 그냥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고3 애들 연습시켰는데 너무 노가다더라고. 노가다는 리딩 부스터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실전적인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냥 읽으면서 쭉 말로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복습했는지 확인할 때도 물론 저는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말로 해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는 애들 진짜 많았어. 왜냐면 내가 이거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읽어봐 이러면 니네 긴장하거든. 처음에 그거 긴장돼가지고 못 읽겠다,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놈이 어제 나한테 문자 왔어. 그것 때문에 너무 잘 봤다. 걔가 맨날 트렁크를 맨날 틀려오던 애였어. 그래서 항상 4등급에서 9배를 먹던 애인데 거길 다 맞아왔어. 너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2등급이라고 했던 거. 2등급이다. 턱걸이로 2등급 했어요. 80점이라 했나? 80점이랑 82점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하고요. 선지 분석은요, 그냥 뭐냐면 이 선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함정이 껴있다든가 아니면 지문과 반대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어려운 지문들 가면은 어려운 선지들을 제가 다 속간해 줄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너네가 건들 거는 오른쪽에 있는 해석 연습과 왼쪽에 있는 반송 노트 개선할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면 그리고 맞았는데 마스터키를 잘못 잡았다면 왜 그랬는지를 여기다가 꼭 반송 노트에다 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문제풀이 소유 시간 이런 거는요, 너네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한 문제를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측정은 지금 당장 절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장을 넘기시면요, 자, 익숙하죠? 이제 체크를 하는 데 있고요. 지문 유형은요, 제가 매번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유형마다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내용 보면 이거 기선제압이랑 흐름 파악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독해를 가르칠 때 이 지문은 어떤 유형이다, 저런 유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해주기는 해요. 근데 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수능 때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 수능 강사죠. 수능 강사가 수능 보러 가서 하는 짓이지 여러분들 절대 그거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실전에서 내가 완전히 긴장한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전략은 항상 간소해야 합니다. 전략화를 내가 매번 문법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너네가 긴장하면 머리가 완전 새하얘지거든. 근데 대체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왜 그래서 어쨌든 성적을 올려서 왔냐? 라고 한다면 훈련을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지문을 읽을 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선제압과 흐름 파악이라고 합니다. 기선제압은 말 그대로요, 첫 문장 잘 읽으라는 뜻이에요. 너네 집에 가서 모의고사 틀린 거 잘 봐봐. 그리고 하물며 국어도 잘 봐봐. 국어는요, 비문학 틀린 거 대부분 다 보면 첫 문단 잘못 읽었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영어는 첫 문장 잘못 읽으면 되게 틀려요. 첫 문장을 잘못 읽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냐에 따라서 너네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행동이 딱 갈려. 이따가 내가 해설하는 거 보면 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첫 문장은 무조건 잘 읽어야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문장을 읽었어, 수능 때. 벌써 이제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죠. 그때 딱 갔는데 안 읽혀. 그럼 어떻게? 별표 크게 친 다음에 빨리 넘어가. 너네가 대부분 긴장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제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이야. 예를 들어 24번에서 막혀. 그럼 본능적으로 니네가 생각되는 건 뭐냐면 쉣, 아직 24번인데 벌써 막혔네. 진짜 나 X됐다 막 이런다고 니네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스스로 시간에 말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기본 유형 먼저 풀고 이렇게 다 시퀀스를 설계해 준 이유가 뭐냐면 안정감을 느끼시라고. 동선에서 안정감을 느끼셔야 그래서 수능 때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기선제압이 안 되면 실전에서 반드시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네 대부분 어떻게 안 읽히면 하다 망하잖아요. 이제 민간 추론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기선제압을 해서 기본적인 지문의 방향성을 찾아요. 방향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읽은 다음엔 그 다음에 흐름은 무조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을 한 문장과 같은 얘기하냐 내지는 다른 얘기하냐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 전 도식화들을 어떻게 했어요? V체크해서 흐름이 전환됐다라고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트렁크에 대한 루틴은 가볍게 이 정도로 끝내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1번으로 와봅시다. 그리고 참고로 답이 궁금하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뒤에 답지 달아놨어요. 해설지는 지금 제작 중이고요. 고민 중이에요. 해설지를 그냥 싹 만들어줄까. 솔직히 해설지 만들어줬다고 니네가 문장 독해 거기 베끼고 이런 나이는 이미 지났잖아. 그래가지고 해설지는 최대한 빨리 제작을 완료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하고, 그 전까지는 부득이 여러분들 힘으로 조금만 복습해주세요. 다행인 건 솔직히 앞에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복습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혹시 가기 전에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다른 거 해도 돼. 이제 진짜 저 수능 이제 제 차례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이런 것도 됩니다. 혹시 있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진짜 니네 차례야. 이제 정신 차려야 돼. 1년만 딱 버텨. 1년만 버티면 돼요. 자, 수연아 이거 화질 어때? 괜찮아?
내가 이번에 이걸 그대로 똑같이 모사해서 하려고 스크린샷을 땄는데 일단은 제 가장 베스트인 방법을 모색해볼게요. 일단 오늘 이렇게 합시다. 자, 선지 먼저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인의 어쩌고저쩌고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언하는 책이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바로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much has been written and said about positive self-talk. 대부분은 완전히 쓰여져 있고요. 얘기가 돼요. 뭐냐면 긍정적인 self-talk, 자기한테 하는 얘기에 대해서요. 가령 repeating to ourselves, 우리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I'm wonderful, 난 쩔어. When we feel down, 기분은 안 좋은데 I'm strong, 난 엄청 강해. When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or I'm getting better every day in every way. Each morning in front of the mirror, 매번 아침마다 나는 계속 나아질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힘든데 안 힘들다 하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요. The evidence that, 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This sort of pep talk. salt는 종류란 뜻이야. 이런 종류의 pep talk, 격려의 말은요. works is weak라는데. 자, pep talk가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야. 효과가 있다라는 이러한 증거는요. weak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신나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증거가 약하다고 하면 앞에는 싹 다 쓰레기라는 거죠. 결국 뒤에서부터 중요하다고 해. 니네가 실전에서 여기다 V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너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핵심은 뒤에 있구나. 마스터키 여기 위에 적혀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알겠죠? 자, and there are psychologists who suggest that, 그리고 심리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넌지시 드러내냐면요. It can actually hurt. 오케이. 그럼 V하고 사실은 안 좋다는 거네. 그죠? 그럼 이거 부정인 거죠. 그리고 little unfortunately has been written about real self-talk, acknowledging honestly what we are feeling at a given point. 자, 지현아 이거 뭐지? 바로 뭐 튀어나오지? 찔끔이라고 하라 했죠? 자, 성은아 찔끔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부정이죠? 그래서 little 빼고 나오면 무조건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 표랑 little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 쓰여졌다라고 하면 되죠. 불행히도 쓰여진 책은 거의 없어. 진정한 셀프-토크에 대해서. 그럼 여기가 진짜죠? 그럼 이제 셀프-토크에 대한 키워드, 그러니까 셀프-토크가 키워드인 건 맞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인 거야. Acknowledging honestly. 근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에 대해서. 끝. 도움이 된다라는 정보는 어딨죠? 헬프 여기 있는데.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너무 쉽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스피디하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해석 연습 볼게요. 그리고 자, 선체 분석에 잘 보시면, 자,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울할 때 자신에게 하는 격려의 말은 큰 힘이 된다. 이거는 오히려 뭐예요?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죠. 그래서 선지 분석에 이런 거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함정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보통 2번이 고르는 사람 뭐 많이는 없겠지만 당연히 이거 당연히 니네가 봐도 정답률이 요지 중에서는 가장 낮거든요. 최근 5개년 중에. 왜 낮았냐면요. 빨리 읽다가 2번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옆쯤 읽고 그러니까 얘 지금 2번 하려고 한 거구나. 왜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대부분 어떻냐면 수능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부재하거나 연결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빨리 푼답시고 특히 이제 어떤 값을 치는 애들이 많겠어. 휘리릭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풀어야지 하다가 나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반대되는 내용은요. 흐름 뒤집혔잖아. 앞에서 함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선지 분석까지 끝났으니까 해석 연습 좀 볼게요. 자, 리틀이 맨 앞에 있어요. Little, unfortunately 라고 해서 시작하면, 자, 그래서 네모 1번에 리틀이라 돼 있죠? 오른쪽에는 너네가 어떤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지 쓰면 되죠. 리틀 보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부정어로 해석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불행히도 찔끔이 완전히 쓰여졌어. 뭐에 대하냐면 진정한 self-talk에 대해서 해놓고 동사 여기 있죠? 그러면은
연결사, 아니 접속사 없으니까 병관아 동사 또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 지금 뭐 한 거야? 준동사로 연결해서 축약했네.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분사 구문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분사 구문 7, 80% 그냥 다 하면서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럼 무엇보다 자 분사 구문 분사니까 병건아 바로 뭐 떠올려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 분사,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요. 그죠?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죠. 의미상의 주어 잡고 어떻게? SV로 그냥 가라고. 그래서 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찔끔은요. 근데 인정해.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알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동사로 인식하라고요. 그냥. 그래서 찔끔은 진정한 셀프 토크에 대해서 잘 안 쓰여진 거고 그러면서 인정한대. 솔직하게 무엇을 우리가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넘어가도 될까? 요거 그냥 이렇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자 이제 여기서는 뭐 하냐면 사실 브랜치 정도 가면은 브랜치 이제 빈칸 추론이자 니네가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문의 연결관계가 너무 약해서 그럴 때가 많아. 그래서 빈칸 추론 가면 나는 집요하게 연결해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다 넘버링 해줄 거거든. 그래서 네모 1, 네모 2 같냐 다르냐, 네모 2, 네모 3 같냐 다르냐 막 이런 거 할 건데 솔직히 여기 스트렁크 수준에서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대강의 논리적인 흐름만 좀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갑자기 위크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흐름이 부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흐름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헐트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ittle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정을 통해서 흐름을 전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속마음으로 중심 내용은 이 부분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오른쪽에다가 빨간색으로 쓰는 거 있지. 이건 너네가 시험 때 속마음으로 떠올려야 되는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확장적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리딩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심 내용은 어디냐 라고 하면 여기 있죠. 그리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helpful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일자의 주장 부분이죠. 그리고 주장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마스터키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친구가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봐서 낙심하고 있어. 그럼 가서 뭐라고 할 거야? 그래 응당한 대가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죠. 뭐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 나도 못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가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격려해 줄 거예요. 그죠? 힘들면 괜찮다고 자기 체면 거는 거 대단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래? 그게 위크래잖아. 그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됐던 게 뭐냐면 이 흐름 전환에서 느끼셔야 되는 건 얘 지금 이거 뒤집고 있는 거구나. 이걸 느끼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읽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반대가 핵심이네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 유형에는요 통념 뒤집개다 동그라미 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왜 내가 다 체크해 주냐면 니네가 특유한 지문 유형에 되게 약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돼요. 그러시라고 분류 잘 하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1번 너무 쉽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근데 내신 때 하지 않았어? 내신 때 아마 본 적 있을까? 자, 난 2번 볼게요. 자, 이제 요지의 세상은 끝났어요. 아쉽게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요지랑 주장이 정답률이 거의 다 70이 넘어서
도저히 이거는 못 넣겠더라고. 그래서 요지는 딱 이거 한 문장만 보고요. 요지 주장이 갖는 기본적인 특징은 뭐예요? 선지가 한글이에요. 자, 이거는 불변의 규칙이니까, 불변의 진리니까 그냥 한글로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답률이 주장과 요지는 수능에서 90을 상회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쉽게 봤는데 이제 주제부터가 문제야. 지문이 선지가 영어로 나와요. 근데 주제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앞에 이런 핵심 소재가 나올 거야. 필요성, 중요성, 방법, 차이점,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것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국어의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개념 써가지고 문제 푸는 표현 효과 있죠. 그래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시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수미상관이라는 개념어와 시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표현 효과 있죠. 그래서 대부분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해요? 얘가 틀렸을 수도 있고 얘가 틀렸을 수도 있고 얘네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핵심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세부 소재가 나와. Physical strength, setting specific goals, 그다음에 overcome obstacles, 그다음에 between business and sports, 그다음에 consider for successful negotiations. 소재가 근데 진짜 다 다르지, 그지? 그럼 이거는 소재의 공통점이 딱히 없으니까 요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막 뭘 더 분석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근데 다만 나중에 이제 너네가 읽다 보면 생기는 센스인데 necessity랑 importance는 기본적으로 같죠, 구조가. 그럼 얘는 이걸로 갈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갈리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어째 세 가지지. necessary and important 중요한 똑같죠 의미. 그래서 뭐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방법이랑 뭐뭐 하는 고려해야 될 것이죠. 두 개도 겹치죠 어느 정도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이점 이렇게 발생하겠죠.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되는 거 얘네는 이렇게 해서 서로 대립관계로 나눠져 있을 거고 방법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열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ways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성은 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표현하니까 동그라미, 즉 긍정적인 키워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돼요. 나중에 수능 때 임박하면. 그러면 어때요? 내가 뭘 하면 되는지가 빨리 눈에 들어오겠죠. 자,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The word sin itself is an interesting concept. sin은요, 이거 원죄, 그러니까 죄란 뜻이야. 기본적인 속죄할 때 그 죄자예요. 자, 죄라는 단어 그 자체는요, 흥미로운 개념이랍니다. 사실 이거는 term은 용어라는 뜻이죠 여기서. 자, 이거는 사실 용어인데 뭐로부터 왔냐면요, archery 올림픽 할 때, 그죠? 이거 양궁이 어떻게? 자, 양궁. 요즘 하도 영어로 된 지문만 읽으니까 한국어가 뭔지 기억이 안 나. 이게 단점이 된 것 같아. 요즘 그래서 영계국어인 것 같아요 저. 한국어가 안 읽혀요. 어쨌든 자. 이거는 근데 어디서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양궁 얘기하려고 한 걸까? 준이야 이거 양궁 얘기야? 왜? 이걸 대답을 못하면 선지를 먼저 읽는 이유가 없어. 우린 선지를 먼저 읽고 왔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여기서 느껴야 돼. 이거 양궁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기선제압을 잘하는 게 핵심이라고. 결국 양궁 얘기 꺼내온 거는 생각고 지금 뭘 얘기하려고 지금 가져온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린 키워드에서 지금 양궁에 대한 거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다라고 하고 싹 넘어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to miss the mark. 마크는 표적이라는 뜻이야. 표적을 놓쳤다라는 뜻이에요. When we commit. 자, commit 같은 경우는요. 점령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범하다 내지는 저지르다라는 뜻이 나와요. 보통 저지르다 나오면 뒤에는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mit, 전념하다, 행실하다 하면 말이 이상해. 우리는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commit은 저지르다고요. 만약에 본인이 단어를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개인적으로 앞에다가 하지 마시고요, 뒤에 쫙 넘기시면 어휘 정리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단어가 지문에다가 써 있으면 그거 치트키 알겠지? 내가 니네 단어 언제 외운다고 했어? 문장 독해하거나 지문 독해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소양 중에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문맥을 활용해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을지를 출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거기다 답을 떡하니 써놓으시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핵심이 되는 단어는 꼭 어휘 정리에다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능일복화에 있는 그냥 기본적인 단어들은 쓰지 마세요. 너네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가면서 갖춰야 될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중하위권 이하의 학생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 공부량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착각해요. 오히려 상위권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할 걸 줄여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한 거고 그래서 내가 10번 체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걸 줄여나가셔야 되고 공부에 관련된 모든 동선을 효율화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공부하러 가는 동선이 제일 대표적이겠죠. 예를 들어 학원 40분, 독서실 1시간 이러면 나가리 알겠지? 뭐든지 다 루트를 효율화해야 돼. 본인 만약에 저 이러고 있는데요 이러면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너네 체력이 금방 퍼져. 4월 돼서 퍼지기 싫으시면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질러 그 죄가 뭐냐면 failing to take, 오케이, fail이네. 실패하는 거래. 그러니까 죄라고 했겠지. 그래서 끌고 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failing to take care of our bodies. 우리의 몸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갑자기 몸 나왔지. 오케이. 얘 뭔가 의미심장해. Through proper nutrition, 적절한 영양과 운동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놓쳐. 우리 인생의 전부에 대한 마크, 표적을요. 그럼 망한다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그럼 부정은 내가 늘 문장 독해할 때 얘기했지. 긍정으로 돌리라고. 그럼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니까 그건 뭐야? 몸 건강히 챙기라는 거겠네. 그죠? 끝. 그리고 내가 왜 끝이라고 했냐? 갑자기 비즈니스 피플 사업가가 나와요. 그럼 이거 사업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negotiations 나왔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비즈니스 피플이 나왔을 때 예단하진 마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를 보고 확정을 짓는 거지 여기서 얘 아니겠구나 이렇게 예단하진 마세요. 위험해요. 이런 생각은. 자, 사업가가 나왔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몸 챙겨라 해놓고 사업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초sab을 세우는 건 괜찮죠. 이거 예시겠구나. 그래서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Business people will tell you that the individual who in the 끝.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너네였으면 내가 수능을 푸는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쓱 하고 가. 그리고 꿀 뻔해. 그럼 이제 또 뭐야? 살에 투겠구나 하고 쭉 빨리 가. 이게 마스터키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실전적으로 갖춰야 될 생각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분석은 딱히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문장부터 해봅시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네. 자, 이거 캔버스 한따 빨리 해볼까? 자, 준이야, 관계사는 바로 떠올려야 돼. 뭐를 떠올려야 돼? 선행사래요. 그럼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성원아, 관계대명사 바로 뭐 떠올려야 돼? 선행사를 떠올려야 돼요. 거기다가 전치사 넣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죠. 전치사가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부사적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떠올려야 돼? 선행사. 그러면 형용사가 나중에 발전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가 된다 그랬죠? 정관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 떠올려야 돼? 딜레이 생기면 안 돼요. 전력하는 뭐라고 하면 돼? 선행사라고 하면 되죠. 선행사야. 그러면 병관아, 명예 부활을 기회해줄게. 관계 부사는 의심하지 마. 내가 확실하게 가자. 알겠지? 여기까지 다 뭐라고? 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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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사 다 싹 다 선행사라고 하라고. 관계가 나오면 여지없이. 그럼 정현아, 관계대명사 왓은? 눈치가 늘면 안 돼. 실력이 늘어야 돼. 자, 지금 눈치가 뭔가 선행사라고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셨나 봐요. 그죠? 뭐예요? 명사라고.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시초를 해가지고 발전했다 했잖아. 제일 마지막에 발전해서 얘는 선행사까지 씹어서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명심하세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너 계속적 용법 하면 준아 뭐 떠올려야 돼?
자, 뭐 떠올려야 돼?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선행사를 하라고. 알겠지? 모든 관계대명사 기본적인 쓰임은 선행사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 그럼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특이점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안 다뤘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어디서 다뤘어? 서랍 어디 썼어, 지영아? 어느 서랍에서 꺼냈어 이거? 축약에서 꺼냈죠? 자, 좀 위험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자, 축약에서 첫 번째로 준동사를 통한 축약해서 부정사구문, 동명사구문, 분사구문 가르쳐줬죠?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통해서 어때? 접속사 안 쓰고 그냥 스트릭트 쭉 간다 했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요, 니네가 관계대명사 혹시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그거 사실 그거 설명은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계속적 용법을 적어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안 썼다는 거거든. 그리고 바로 이었다는 거예요. 왜? 관계절은 말 그대로 절이니까 동사를 끌고 오죠. 그래서 얼마나 편합니까? 접속사 안 쓰고 선행사 잡고 쭉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뭐? 혼말을 쓴 거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관계사, 즉 선행사 쓰임은 사실은 요 계속적 용법의 쓰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요거를 떠올리셔라.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 위치 저기 있네. 요 콤마 써있죠? 자, they work out. work out은요, 운동한다는 뜻이야. 그들은 운동해요. not just라고 했네. not just 보자마자 준이야, 뭐 떠올려야 돼? 나도 해볼게. 나도 해볼게. 오, 안 낚이네. 좋아. 그럼 뭐야? 그치. 이거 세연아, 나눔리에 뭐 나왔어? B가 논리적 갖는 포인트가 뭐라 했죠? 어? 그렇죠. A 플러스 B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또 여기 가서 엄한 데 가서 B 중요해 이러지 말고, 알겠지? not just 말 그대로 뭐냐면 just가 그저 단지잖아. 단지 A만 있는 게 not 아니에요. 근데 but B도 있어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 알겠지? 이거 조심하세요. 의외로 잘못 읽는 애들이 많더라고. 자, 그래서 그들의 운동을 어디서뿐만 여기 돼 있는요. 그 세계급 골퍼 선수야. 그지? 골프 선수. 얘네는 골프장에서뿐만 아니야. 아, 그럼 얘네 운동을 정말 많이 한다는 뜻이죠? 웨이트룸 체력 단련실에서도 해요. 자, 그럼 선행사가 뭐라고? 앞에 있는 거 쌌다야. 앞에 절 쌌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너네 어떻게 해석하면 돼?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그리고 이것은 의미해요. 뭐를 의미하냐면 그들이 have the strength, 힘과 스태미나, 체력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또 to win이 나왔죠. 자,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앞에 있는 형용사적 문법이니까 명사 꾸며준다고 할 거야? 언제 그러고 있냐고. 빨리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바로 뭐 떠올려야 돼? 아, 의미상이죠. 자, 의미상이죠. 여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은 win이 쟁취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스태미나랑 스트렝스라고 하든가 아니면 저걸 갖고 있는 골프 선수라고 하든가, 알겠죠? 그들은 쟁취해요. 그저 육체적인 게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게임도 승리한대. 뭐 하기 위해서? close out. close out은 한 명을 이렇게 탁 나가리 시켜버리는 거. 탈락시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제낀다라고 해석했어요. 제끼기 위해서 their opponents. opponents는 상대방이니까 경쟁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 major tournaments. 주요 대회에서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투부정사 나왔을 때는 그냥 의미상의 주어 잡고 SVO 그냥 가시라. 알겠죠? 끝. 가겠습니다. 자, 논리독해 좀 볼게요. 자, 이 지문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선제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대체 C는 왜 얘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왜 얘기했냐? 라고 봤더니, 요거 했던 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 얘기하려고 끌고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 뭐가 되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씬이 중심 내용일 줄 알고 딱 읽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고 결국 중심은 뭐였던 거야? 바디스였죠. 이게 키워드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씬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 즉 힘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바디스한테 넘겨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해석하실 때 중심 내용은 결국 뭐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 어떻게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business people 1번 얘가 어디 뭐라고 했어? best physical shape 몸이 좋다. 그 다음에 2번 world class golfers 2번 so much better shape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요게 쓱쓱 계속 같은 내용이었네. 그리고 그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는 결국 뭐예요? 사례 제시한 거죠? 사례에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준이야, 이 질문은 무슨 유형이라고 하면 될까? 당연히 그냥 여기 뭐라 써 있었죠? 그 중에서 골라봐. 여기. 그쵸, 예시 나열이죠? 예시 나열 못하는 사람은 요거 연습하세요. 이렇게 연결하시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이거 안 되면 당연히 화작도 똥 싸는 거 알죠? 다 됐으면 3번으로 오겠습니다. 지원 되죠? 좀만 쉴까? 좀만 쉴게요. 23분이니까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분에 그냥 가세요. 가시면 되잖아요. 왜 너 뭐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 방금 아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이랬던 것 같은데. 알았어. 너 그냥 손 들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강의 찍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일찍 끝내달라는 거야? 네. 너 하는 거 봐서요. 예원이 내신해요. 걔는 영어 2등급이면 1점대 나온대. 그래서 정시에서 필요한 것만 시키고 나머지 싹 다 내신 시키기로 했어. 왜? 예언이가 뭐래? 그냥 걔 정시반 들어가지 않았어요. 걔 정시반응률 딱 하나요. 단어 너무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감을 빨리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내려왔어. 격려 많이 해줘. 되게 힘들대.
나눠드리고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 자, 3번 좀 봅시다. 3번 좀 볼게요. 자, 바로 어떻게 해요? 현재를 분석하자. 효과, 그다음에 motivation, 동기, 그러니까 원인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성, social factors, 원인, 근데 특히 사회적 원인이죠. 그다음에 trends, 경향.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1번, 3번, 4번 기본적으로 1번, 3번, 5번 기본적으로 결과적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향을 갖게 됐다, 이런 효과, 영향을 갖게 됐다, 이런 중요성을 갖게 됐다. 2번, 4번은 어때요? 이러한 동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인과관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과관계만 잘 찾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부 소재를 보면 recreation이야. 너네 그 수학여행 갈 때 하는 그 recreation. 그래서 오락이라고 할게요. recreation, participation on memory.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2번 겹치네. 그래서 participation 이건 참여에 대한 얘기고, 3번은 balance,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직장과 leisure는 leisure, 너네 leisure야. 그러니까 취미생활, 여가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romote, 촉진시킨다. recreational movement. recreation movement. 자, 이거 promoting을 좀 더 핵심으로 보는 게 맞겠네. 자, affecting recreational participation. 이거는 affecting이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딱 보니까 어때요? 4번 제외하고, 3번 제외하고 싹 다 recreational 나오죠. 얘가 소재겠구나라고 간파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in addition to the varied forms that recreation may take. 오케이.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나오네. 자, 오락거리, 레크레이션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에 더불어 it also meets, 이것은 또한 recreation은 또한 meets, 충족시킵니다. a wide range of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 recreation은 뭐 한대요? 다양한 범위의 개인의 필요와 관심사를 충족시켜 준답니다. 형태가 다양한 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의 형태의 레크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 자, 그래놓고 지금 뭐라요? Many participants take part in recreation as a form of relaxation and release from work pressures or other intentions.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 어때? 너네 시험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어디 갈 거야? 수능 끝난 날 어디 갈 거야? 독서실 갈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문장 좋게 나왔네. 여러분 메모에 보면 분사구 수식이라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빠르게 읽고 문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장에서 할게요. Often they may be passive spectators. passive는 수동적인이라는 뜻이죠. 수동적인 spectator. spect가 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spectator는 보는 사람이죠. 관객이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동적인 관객들이 돼요. entertainment, 즐거움. 그러니까 오락거리를 어떻게 즐긴다? 수동적으로 즐긴답니다.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제공되냐면 얘네들에 의해서 제공된대요.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However, 근데 다른 중요한 플레이, 노는 거에 있어서 동기부여라고 써놨네? 그죠? 동기부여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에다가 기반을 두냐면 필요성이 기반을 준대요. 그게 뭐야? 나의 창의성을 표출하고. 위에는 뭐야? 수동적으로 그냥 어벤져스 보고 싶다 그러면 어벤져스 그냥 보고. 근데 뒤에 있는 애는 뭐예요? 좀 즐겨야겠다 하고 뭐 예를 들어 수상 스포츠를 즐기러 간다든가 아니면 겨울이니까 이제 스키를 타러 간다든가 이렇게 뭔가 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MBTI가 I냐 E냐로 나뉘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야? 시현이야. 그러니까 시험 뭐라고? 영화 봐야죠. 영화 봐요. 자, 시험 끝나면 영화관 가는 친구 있고 영화관이나 PC방 가는 친구 있고 시험 끝나면은 막 무슨 축구하러 가거나 여행하러 가거나 이런 친구가 있죠. 정현이는 어디 속해? 영화야? 지현이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활동적인 거? 수준이는? 그쵸? 성은이는? 집에서 자? 예원이는? 활동적인 거? 병건이는? 너도 활동적인 거. 수현이는? 활동적인 거. 나도 활동적인 거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 체력이 빨리 운동 좀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71kg, 71에서 70으로 살을 뺐어요. 원래 작년
1월에 제가 괴물이었거든요. 87, 88까지 올라갔었어요. 저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서 살을 뺐는데 다시 연어 마냥 다시 돌아갔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돌아버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개소리고 변명이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나온 이유보다 안 해서다, 그지? 그러니까 반성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however 쓴 거야. 왜요? passive랑 기본적으로 여기 express 얘네들은 대립이죠. 그래서 V 체크인 거니까. 근데 사실 여기다 V 체크를 제가 안 하고 지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흐름이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for some participants, 어떤 일부 참가자들은 active competitive recreation may offer a channel for releasing hostility. hostility 무슨 뜻? hostile. 이거 최근에 외웠지? 지난주나 지난주쯤 했겠네. hostile 적대적인이죠? 이건 적대감이에요. 경희대 호경 가고 싶은 사람 혹시 없죠? 경희대 호경이 호텔 경영학과라고 안 돼 있죠? 경희대 hospitality 경영학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잘못 읽으면 나가리 되는 거야. 알겠지? hostility는 적대심인데 hospitality는 뭐야? 접대, 환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라는 뜻이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hospitality는 그래서 완전 대립되죠. 근데 이거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단어 외울 때 성원은 어떻게 외워야 될까? 말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hostility랑 hospitality는 발음 자체가 다른데 니네가 왜 저걸 헷갈리는 거야? 눈으로 보고 눈대중을 풀라고 해서 생기는 거야. 반드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좀 강조하려고 일부러 저기서 읽어봤고요. aggression은 공격성이죠. 이런 것들 분출하고 그러니까 이거 화풀이 한다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가가지고 그 뭐 홍대에 최근에 그런 거 있었는데 5만 원인가 주면 접시나 이런 거 막 줘. 그래서 막 던져서 막 깨라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진짜 다 부실까봐. 자, 그래서 적대감이나 공격성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막 경쟁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others 또 다른 애들은요. recreation 왜 즐기냐면 highly 또 높다 이러지 말고 이거 상당히죠. 상당히 뭐하다? social and provide. 그래서 어떤 애들은 또 뭐한다? recreation 가서 친구 사교 활동한다. 어때요? 지금 수요가 4가지네. 끝났죠? 그래서 various 때는 다 2번이죠. 그 중간에 힌트 시계 줬죠. motivations. 당연히 고3 수준에서 주제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2 걸 갖고 와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그래서 너네가 논리는 빨리 깨우쳐야 돼요. 왜냐면 질문이 쉬우니까. 그죠? 여기서는 꼭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 문장 독해 좀 합시다. 넘어가도 되죠? 자, 분사 하면은 지연아 바로 뭐 떠올려야 되지? 분사 하면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분사구가 수식을 하든 뭘 하든 의미상의 주어 잡고 그 다음에 SV로 가라고 했어요. 자, 주로 그들은 수동적인 관객이에요. 이런 오락거리. 근데 그 오락거리는요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동사 수동으로 이렇게 가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 어떻게 했어요? 주어 동사로 갔죠? 두 번째 동사로 이렇게 가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락거리는 제공되거든요. TV, 영화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전자적 즐거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건 뭐 쉬우니까 분사구니까 항상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 프로바이더가 또 나왔네. 자, 친구 찾기라고 답을 말해버렸네. 등기 접속사 뭐야 하려고 했는데 친구 찾기라고 얘기를 해보네. 자, 등기 접속사는 친구를 찾아주라고 했죠. 친구라고 하는 이유는 형태가 같은 애들끼리 보면 and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거 니네 딱 봐도 뭘로 내기 딱 좋아. 문법 문제 내기 딱 좋지. 친구가 누구니? 얘니 어때? 그죠? 이건 문법 문제 빼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등기 접속사는 친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친구는 당연히 어떻게 찾는 거다? 해석해서 찾는 거다. 다른 자 볼게요. 다른 애들은요 즐겨요. 오락을요. 근데 그 오락이 뭐냐면 상당히 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공을 해요. 기회를. 당연히 제공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하는 거야? 이 recreation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주어만 잘 잡아도 반 이상 가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해석해서 푸시는 거예요. The opportunity 무슨 기회냐면요. Making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거나 아니면 cooperate 협동하다죠. 다른 애들이랑 그룹 세팅 집단의 환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해준다. 넘어갈게요. 됐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꼭 하시고 영어는 사실 해석보다는 문법의 인사이트 좀 가르쳐 주려고 뽑았어요. 그렇죠? 문법 문제는 되게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3번 논리적인 흐름을 좀 잡아볼게요. 자, 어떤 두드러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요, 제가 되게 여기다가 별표 치면서 속성을 설명해 줄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배울 만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기선제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이 문제는 그냥 기선제압만 했으면 그냥 끝나버린 문제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싸구려 전략이 아니에요. 처음 문장만 읽고 풀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글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그러면서 루트가 빨라지면 축약할 수 있는 거지. 글을 막 어디만 보면 풀 수 있어. 이건 다 불화야.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예를 들어 주장 문제 당연히 밑에 나오는 거 니네 봤잖아. 여태까지 CD 연습하면서 밑에 안 있었던 거 있었어? 거의 다 밑에 있지.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다 배치하면 어떡할 거냐고. 모르는 일 아니야? 그죠? 세상에 정답은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어요. 알겠죠? 제가 그렇게 공부했다가 수능 날에 어떻게 했냐면 문장 삽입이 1번으로 나온 거 본 적 있어? 여태까지 아직 잘 안 봤지? 수능 때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내가 고3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찍는 거 연습했어요. 우리 때는 50문제였거든요. 50문제 4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대신 근데 너네랑 다르게 지문이 짧았어. 그래서 너네 이만하잖아. 우린 이만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내가 충격적인 하나를 발견했었어. 와, 문장 삽입은 수능 역사상 1993년부터 내가 다 뒤졌거든. 문장 삽입은 1번이었던 적이 없어. 흐름 판단 35분 문제 있지. 흐름 무관한 거 찾는 거 1번이었던 적이 없어. 오케이, 이거는 뒤에가 대부분 답이구나. 와, 나 수능 때 30분면 1번이었어요. 다. 알겠죠? 수능은 항상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가. 알겠지? 인생이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전략 짜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나중에 토익, 토플, 탭스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전략을 짜는 건 괜찮은데 얘는 무조건 보통 이런 지문, 이런 유형이야. 이런 거 거의 없어. 알겠지? 내가 그런 유형 어차피 수능에선 정해줬잖아. 딱 뭐야? 듣기, 그 다음에 저기 기본 유형만 그렇게 나와요. 알겠죠? 자, 의미상 왜 중요하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 recreation이라는 키워드를 딱 얘기하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meets a wide range of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 라고 하고 끝났죠. 자, 그래서 여기에 wide라고 하는 내용이 쭉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첫째, 그래서 many participants 이거 맞나? many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이죠. 이 man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however 하고 other significant 그 다음에 some participants 그 다음에 others 그죠? 자, 그래서 이건 기선제압만 잘 하시면 되는데 맨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락거리는 다양한 개인의 관심사와 필요를 충족함. 그래서 이 다양한이라는 소재를 쭉 갖고 네 가지 유형의 동기를 쭉 나열하고 있죠. 나열한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선제압의 흐름이 유지되는구나 하고 넘기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의 유형은 나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나열에 써있죠. 그래서 예시 나열에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하네가 아니라 같은 얘기네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숙제 먼저 좀 얘기해줄게. 숙제를 먼저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다 썼나요? 지워도 돼요? 수연아, 뒤에서 봤을 때 요거 오늘 해상도 어땠어요? 볼만했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 병건이도? 일단 한번 유지해볼게. 이거 지금 한 거 그대로 필기할 때 편하지? 좀 똑같아서, 그죠? 이거 유지해야 돼. 왜냐면 스크린샷을 뜨면 해상도가 낮아지고,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타이핑을 하자니 이거랑 안 맞고, 그래가지고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해상도를 높일까? 자, 일단 숙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숙제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31부터 35 단어 외워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드가 너네 지금 20년에 19년 했죠. 21년을 바로 주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한 거나 좀 잘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20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 엄청 옛날에 한 거 있지. 지금 지연이랑 성훈이는 예외야. 너네는 그냥 부여 안 할게. 그냥 빼면 돼. 20년도에 지금 보니까 YN 연습을 시켰는데 YN이 완성된 사람 안 해도 돼요. 알겠죠? YN이 완성된 사람은 다른 숙제 하시고 시간 남으면 타과목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20년에 그 복습을 했었을 때 YN을 N에다가 한 애들도 있었어. N에다가 했거나 아니면 아직 Y는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다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년도 시드에 4세트잖아. 11, 9, 6, 3. 그죠? 솔직히 거기에 YN에서 YN 할 사람 할 대상의 우선순위 상인데 그거 아마 한 번 또 해가지고 몇 개 없을 거야. 그래서 그거 빨리 다 해소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최종 목표는 이번 다음 주 월요일까지 20년 시드는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까지 되도록 우선순위를 시드를 좀 높여주세요. 빨리 끝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해주시고 개별 과제는 좀 있으면 제가 톡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뭐까지 추가되냐면 여러분들 첨삭에 대한 결과에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총 A, B, C, D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A는 완벽해서 뭐 문제 없을 때, B는 조금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C는 완성도가 안 좋을 때, D는 아예 안 했을 때 아마 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 평가가 계속 잘 되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 평가 추이가 계속 A가 나오고 있으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오늘 베이직이 이거를 내주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내주면 여러분들 월요일까지 너무 미칠 것 같고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월요일에 오시면 등원하시면 단어 시험 보시고 끝난 사람 제가 교재 교재 P라고 해서 체크 3번 하라고 할 거예요. 솔직히 오늘 한 번 우선순위 상이 아마 대부분 다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없다고 상 안 하지 말고 있으면 상 하세요. 상중 하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번에 좀 확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드 베이직에서 우선순위, 시드 베이직 듣기, 딕테이션 우선순위 매기는 법 다시 말씀드리면요. 상은요, 안 들리는 거 하나 있으면 무조건 상하세요. 지금 제가 좀 위험 신호라고 보는 애들 중에 유형 하나가 뭐냐면 듣기는 맨날 다 맞아. 근데 딕테이션 성적 안 좋은 사람들, 딕테이션에서 틀리는 거 많은 사람들, 이거 수능 때 분명히 문제 생겨. 알겠지? 나 듣기 잘하는데, 난 듣기 괜찮은데 틀려봐야 가끔 하나 틀리잖아. 그게 문제라고. 듣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딕테이션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들려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우선순위 상이라고 하면 돼. 근데 중은 뭐냐면 이런 거 just in case 그때 아무도 대답 못했지. 그래서 그렇게 듣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표현을 몰라서 눈대중으로 공부해야 되는 애들 있지. 그건 우선순위 중이라고 합시다. 하는요 싹 다 할 줄 안다 하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난번처럼 just in case 딱 기습으로 물어봤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중으로 해가지고 꼭 눈대중을 빨리 돌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리딩에서의 우선순위 상중하는요 상은 이거는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상하시면 되고요. 중은 해석은 돼. 근데 아까처럼 눈대중으로 빨리 흘겨서 볼 수 있는 수준인 것 있지. 단어를 몰랐다든가 기본적인 게 살짝 안 돼서 부족했다든가 이런 중 하시면 되고요. 하는요 그냥 할 필요 없다 하면 하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 좀 매겨주시고요. 오늘 진도가 좀 빨리 끝나서 한마디 내가 참 너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많이 늦게 졸업했거든요. 이 일을 시작한 게 16년이었어요. 16년 8월 23일이에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대학 졸업은 20년 8월에 했습니다. 입학은 12년에 했고요.
재수해서 원래 11년에 친구들은 다 입학했고 저는 12년에 입학을 해서 20년에 21살짜리랑 그 조별과제 하고 막 이러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늦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대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귀찮고 막 교수님 수업 열심히 앞에서 하시는데 막 앞에 와 풍경 이쁘다 하면 갑자기 수업 듣다가 나가버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일단 미친놈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18년도인가 그때 나는 그냥 학교 안 다닐래. 학교 재미없어. 그리고 그냥 휴학 때려버리고 그때 제가 과외로 27명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3학년인데 그 경영학 전공했잖아. 경영학 무슨 보험인가 막 이런 거 시험을 보는데 내가 백지를 냈어. 보통 3학년 애가 백지를 내는 경우는 극히 엄청 드물거든요. 근데 백지를 내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니 내 어깨 딱 잡으면서 자네 혹시 집에 무한 있나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과외를 하고 있는데 과외를 27명 데리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 하고 20년도에 마지막 학기를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나보고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 너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니? 라고 해서 제가 일단 공유 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정신을 차렸거든요. 초심을 잃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초심을 잃고 산 지가. 그래서 성공의 반이어가 뭐야? 실패라고 하죠. 저는 무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쓴 글에 무행동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려면요 실패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너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못 이루는 거 아니야? 성훈이 지금 꿈 지금 이룰 수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 8명 다 지금 꿈 지금 힘으로 못 이루어요. 그죠? 그럼 실패는 필연입니다. 실패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너네 실패하는 거 갖고 뭐라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올해 특히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당연하지. 실패를 해봐야 돼. 니네 꿈이 그냥 한낱 대충 어느 정도만 하면 상관이 없는 꿈이라면 제 얘기 안 들으셔도 되는데요.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 다 꿈이 높아요. 꿈이 높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꿈이 높은데 왜 그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안 하시냐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꿈만 높은 채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무서워서. 제가 그걸 좀 보고 정신을 좀 차렸는데 이제 저도 부끄럽지만 안 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요 그냥 하세요. 알겠죠? 실패를 하셔야 성공을 합니다. 절대 성공의 반영은 실패가 아니고 무행동이니까 이걸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오늘부터 그냥 하지 뭐 하고 그냥 수학 문제 푸시고요. 그냥 영어 지문 읽으시고 국어 그냥 하라는 대로 문학이나 문법 이거 그냥 하시라고요. 알겠죠? 안 해서 생긴다고 대부분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맞춰서 다 해오세요.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복습하는 거 다른 건 복습하는 거 이거? 네.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학원 와서 월요일에. 이거 내가 지울 거야. 카톡 보고 하세요. 이거 보고 하지 마세요.